오늘도 안녕할 뻔했는데 약간 좀 안녕하기 어색한 하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가지고 미국 증시, 금 등등도 일제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만 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가?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엎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디 주말 동안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미국 6월 고용성장세가 예상보다 나았다. 따라서 이처럼 고용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특히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연준이 테이퍼링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면서 증시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과연 6월 한 달 성적만 가지고 이런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반짝이었다라고 해서 바로 테이퍼링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바이낸스가 여전히 세계 각국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태국과 케이만 제도에서 바이낸스 보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긴급 기소 및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케이만 아일랜드 금융당국은 야 바이낸스 니네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장사해 허가 없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태국 같은 경우는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고 조사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바이낸스가 굳이 그 나라들을 찾아가지 않았죠.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 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래를 한 것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압박이 진행이 될 것인가? 한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케이만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케이만 제도에서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한 케이만 제도 법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법인은 암호화폐 활동과는 무관하다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에 했었던 것처럼 이 IP를 골라내가지고 특정 나라에서 바이낸스에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수가 생기지 않을까. 과연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바이낸스 사용을 그만둘까요? 아니죠. VPN 써가지고 전부 다 우회해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겠죠. 무작정 바이낸스를 때려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거래소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나라의 암호화폐 사업 및 투자자들을 위한 더욱더 건전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남아공에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규제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암호화폐 규제 틀을 잡을 것이다 라고 남아공의 금융건정성기구 의장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금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체 암호화폐 CBDC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매입을 금지하려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라고 매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란 중앙은행에 의해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식들도 정말 어이가 없죠. 지들도 미국에 제재 우회한다고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들을 실컷 써놓고 국민들한테는 쓰지 말래요. 에라이 양심에 털난 놈들아.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재미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들은 암호화폐를 까는 것으로 보고서를 시작했는데요.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나 규제 금융의 대안이 아닌 틈새를 노린 디지털 투기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예를 들어 교육기간이 1년씩 늘 때마다 금융시장 참여도가 2%씩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각 암호화폐 및 교육 수준을 비교를 해본다면 XRP와 이더리움 보유자가 가장 교육 수준이 높으며 반면에 라이트코인 보유자는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 비트코인 보유자는 중간 수준이었다. XRP, 이더리움, 스텔라 홀더는 가장 부유한 암호화폐 보유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가계소득 평균치는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 기준으로 이런 조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애꿎은 라이트코인 소유자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왜 자꾸 돈을 뿌리지?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돈을 계속 뿌리네.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어. 부를 축적하기 힘드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새로운 자산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망해버린 법정화폐 예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블룸버그에 의하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만 볼리바르를 1볼리바르로 고쳐버리는 화폐 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존 화폐에서 0을 삭제해버리는 것을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한번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그 의견이 쏙 들어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이것은 상해버린 돼지갈비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간장도 쳐보고 하지만은 상한 돼지갈비가 돌아오진 않죠. 이런 궁여지책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것이 낫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월가, 특히 JP모건이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400억 달러짜리 기회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 즉,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400억 달러 규모 매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측하기에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마치게 되면 지금 현재 9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킹 시장은 2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 같고 2025년까지는 4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양아치 모건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스테이킹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암호화폐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 역시 2025년까지 스테이킹 수익이 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매체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또 이더리움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잠깐 이더리움 차트 분석 나온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클 반데 포페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인데 그래도 나는 이더리움이 상승할 거라고 본다. 지금 자리부터 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내줘야 다른 알트들도 힘을 받을 텐데 조만간에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한번 힘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난 5월 코인베이스 CEO와 만났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나는 것 자체가 대수겠습니까? 코인베이스 CEO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에 낸시 팔로시하고도 만났었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가지고 한번 또 가져가 봤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들을 정리를 해본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저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들 순위 및 매입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들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자, 1등과 2등은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의외로 코인베이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3위가 스텔라 루멘입니다. 4위 같은 경우는 에이다, 5위가 매틱, 6등이 라이트코인. 그리고 좀 황당했던 것이 한때는 시총 3위까지 넘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었던 체인링크, 도지코인보다도 지금 후달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개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좀 충격적이 아닌가.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에서 인기 순위 4위를 차지했었던 에이다, 그레이스케이의 라지캡 펀드 3대 종목으로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3대 종목이라고 해도 비트코인 67%, 이더리움 25%, 그리고 세 번째로 이더리움이 4%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체인링크들을 꺾고 3위로 그것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다 홀더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캐나다 채굴 기업 하이브 블록체인이 이번에 자신들이 100% 재생에너지 및 저비용 친환경 수력 발전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친환경 채굴 기업이다라는 것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유럽의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ETC 그룹이 그들의 비트코인 ETP 상품을 탄소 중립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비트코인 채굴 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비트코인 채굴의 56%가 지속 가능한 그린 에너지로 채굴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얘기하기를 일론 머스크 이 자식아 네가 이야기를 했었던 대로 테슬라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재생에너지로 50% 이상 비트코인이 채굴되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스스로의 언행을 책임질 것인가, 전 세계 많은 비트코인 홀더들이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 없죠 이제. 다음으로 해서 지난 6월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 증가폭이 250개를 기록하면서 2019년 3월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및 주식 투자 사이트인 ADVFN의 CEO 클램 체인버스는 비트코인의 이번 주기 바닥은 1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짓거렸다라고 합니다. 네 인생의 바닥이 1만 달러다 이 자식아. 이런 상황 속에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비트코인 스톡투플로우 모델의 창안자인 플랜B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겪게 될 경우 비트코인은 7월 말에 2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반면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때와 마찬가지로 스톡투플로우 모델 가격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다시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따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8월 말까지 47,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후에 새로운 트윗을 올려서 덧붙이기를 내 온체인 데이터상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 64,000달러는 고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가 개발한 바닥 지표를 봤을 때 8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47,000달러 최소 가격이죠. 이 위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의 예언은 맞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8월 말까지 47,000달러까지 간다면 나쁘지 않죠?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10,000달러, 15,000달러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오기를 부려가지고 오히려 쭉쭉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오줌을 싸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공유한 정보인데요. 나도 한번 돌려보자 희망회로 시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은 2013년도와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13년도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비트코인이 200 몇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70 몇 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6개월치 캔들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었었다라고 하죠. 엄청난 매도세가 보였었던 그런 캔들인데 지금과 비슷합니다. 올해 6개월 캔들도 꽤 많은 매도세가 보여지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 당시 이 캔들이 나온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1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92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올랐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클램 체인버스, 비트코인 오줌 맞을 준비해라. 다음으로 이어서 유명 분석가 블런치인데요. 앞으로 4주에서 6주 사이에 비트코인이 48,000달러에서 51,00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은 여유있게 기다리겠다라는 분석을 남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립토, 유명 유튜버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와이코프 이론을 대비를 시켜봤을 때 다음 상승 단계라고 볼 수 있는 D페이지 같은 경우는 42,000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와이코프 이론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떨어지지 말고 가격대를 잘 방어를 해야만 되겠죠. 물론 희망회로도 좋긴 한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주봉을 봤을 때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 가까스로 더 높은 저점 자리 및 50주 EMA 자리를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분석도 좋지만은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저점을 잘 방어하면서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모든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주말 동안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토마토밭에 양념 돼지갈비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광고 시청으로서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